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4대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간 건데. 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8조 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부채를 떠넘긴 국토교통부는 지금 몸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빚 갚게 돈 달라고 지금 돈을 타내려고 합니다. 부채가 8조 원이면 굉장히 많네요. 많죠. 이명박 정부 때 본래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 했냐면 4대강 사업하면 이제 거기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일부 갚고 나머지는 또 정부에서 지원해 갚고 이랬는데 4대강에서 수익이 한 푼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부가 갚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누가 얼마나 책임 있고 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것이냐. 뭐 따지기도 전에 빚 값게 돈부터 달라고 할 수는 또 없지 않나. 이거 애매하죠. 예.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인데 또 수자원공사도 불쌍하긴 되게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부채가 얼마였냐면 2조 원이었어요. 지금은 1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8조 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뭐 이자며 뭐 계속 부대 비용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또 정부도 불쌍해요. 4대강으로 맑고 시원하게 흐르는 강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수질 개선 사업비 같은 게 덜 들 줄 알았는데 예. 올해 4대강 수질 개선 사업비가 4조 400억 원이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4대강 관련 유역의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한 20조 원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얼마 들어갔냐면은 10조에서 12조 정도 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돈은 또 더 들고 거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은 엉망입니다. 로보트 물고기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죠. 57억 원 들어갔는데 뭐 5천 원짜리 매운탕 한 그릇 안 나오고 다 날라갔습니다. 제가 2011년 11월 15일이니까 예. 4년 전에 쓴 기자수첩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보트 물고기를 만들어서 방생한다고 하는데 일단 6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태어날지 기약이 없다. 1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열목어, 버들치, 산천어. 2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꺽지, 피라미. 3급수에는 붕어, 잉어가 산다. 면사무소 공익근무 요원이 자전거 타고 강을 쭉 훑으면서 낚시꾼하고 어민들한테 무슨 물고기가 잡혔는지 물어보면 각 지점별로 이게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 다 나오게 돼 있다. 네. 그걸 왜 로봇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컵으로 물 떠다가 대학 연구실에 갖다 주면 금방 나오는데 참 답답한 일이다라고 했던 게 적혀 있군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이. 벌써 4대강은 두 곳 중에 한 곳 50%는 물의 흐름이 너무 완만해서 호소화를 겪고 있습니다. 호소화. 호소화라면은 이게 이제 뭐 연못처럼 되어간다. 뭐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바닥이 진흙밭이 되어간다는 거죠. 거의. 예.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보건 범국민대책위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속이 12곳에서 초당 2cm입니다. 1초에 2cm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뭐 고여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수온이 오르고 물의 저항 능력이나 정화 능력이 떨어지고 예. 이제 녹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녹조 라떼라는 말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바닥의 흙은 모래에서 실트질로 바뀌는 중입니다. 실트질이라고 하면 뭐 점도와 밀도가 높아서 녹조가 번지는 원인이 되는 건데 진흙밭이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예. 4대강 사업 이전에 4대강 강바닥의 실트질 비율이 몇 %였냐면 10%가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낙동강 20%, 영산강 20.5%, 금강이 54.7%, 한강 16.3%, 평균 잡으면 한 28%. 이 4대강이 이제 완전히 연못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모래가 거의 이제 진흙밭 같이 그렇게 되는 현상. 실트질. 28%까지 평균 잡아서 갔으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 방향부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을 제가 생각하기엔 4대강을 재자연화, 자연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대강에 설치한 보를 해체하거나 하려면 뭐 우리 지역 강에 있는 거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런 걸 허가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강 낙동강 생태계 복원 계획이 거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말로는 재자연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슬그머니 이제 생태계 복원 이런 식의 말로 다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은 정부 쪽에서도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 원 예산도 이제 잡혀있다고 하는데 예. 이 보고서 괜히 또 묻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공개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실천해야죠. 또 4대강 주변을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데 거스름이 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건 뭔가요? 4대강을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개발법인데 예. 이것은 재자연화를 시도하려면 아무래도 부딪히게 되는 법입니다. 이걸 정비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생태 복지 수준은 전 세계 80개 국가 중에 100등도 아니고 예. 한 60등 정도 됩니다. 예. 생태 복지 수준이 개발에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엉망인나라는 거죠. 너무 후진국적인 수준인데 그렇다면 예. 이 재자연화가 또 가능할 것이냐. 몇 가지 예들은 있습니다. 예. 독일의 이제 옌츠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을 우리가 4대강 사업하듯이 직선으로 잘라가지고 보를 만들고 배 다니기 좋게 한다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독일 사례죠. 예. 그런데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오염이 되고 강이 멈춰 서면서 죽음의 강이 됐어요. 그래서 8년에 걸쳐서 강변을 정비했습니다. 그랬더니 1970년대 들어 시작했는데 1989년부터 이제 재자연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 8년 정도 지나니까 메기도 돌아왔고 민물장어 돌아왔고 등등해서 지금은 한 20종 이상의 어류들이 돌아왔고요. 예. 가재가 다시 등장했고 가재가 등장하니까 가마우지라고 이제 새들도 돌아왔고 예. 뭔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거의 10년 걸리네요. 예, 한번 아직도 더 해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하고 개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강변으로. 강변 주위로. 예, 4대강 사업한 곳으로는 시민도 안 가고 개들도 안 갔는데 예. 이제 돌아왔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강을 재자연화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바꾸지 않고 일부는 쉽게 말하면 4대강 사업했던 거 그대로 남겨놓고 예. 일부는 재자연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연화가 왜 필요한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해로웠는지를 계속 두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예. 부분을 갖다가 부분 해나가는 거죠. 아무튼 강은 자기 힘으로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게 놔두자 하는 게 이제 재자연화인데 실제로 광주 전남부터 한번 해보든지 일부 구역을 하면서 비교해보면 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애당초 못한다고 막지 말고 예.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